홍준표 의원이 아주 작정을 하고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6개월을 지켜보다가 부득이하게 오늘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내 복당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원이 많고 30대 40대가 싫어하고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당이 분열된다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반대하는 의원이 많고 이것도 거짓말이고요. 30, 40대가 싫어하고 통계상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젊은 층의 인기가 높은 야당의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앞두고 당이 분열된다고? 지금 분열되어 있는 당을 합쳐야지. 무슨 엉뚱한 소리를, 말도 안 되는 정반대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하나하나 반박을 합니다. 내가 듣기로는 부산 출신 의원 2~3명과 충청 출신 의원 한 사람 빼고는 복당을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분은 없다고 들었고 30, 40대들이 국민의힘을 싫어하지 홍준표를 싫어합니까?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같이 힘을 합치는 것이 맞지. 지금 이게 분열이지. 분열되어 서울시장을 치르겠다는 것은 무슨 해괴한 논리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얘기를 홍준표가 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다 느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감이 가는 겁니다.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호영의 과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2번이나 탈당해서 복당한 분 말씀치고는 참 어처구니 없다. 내가 당대표일 때 당을 배신하고 나간 주호영 의원을 흔쾌히 복당시키는 일도 있고 이번에 원내대표 할 때 이거는 뒷얘기입니다. 이거는 공개되지 않았던 얘기예요. 자기 스스로 조속히 복당시키겠다고 장제원 의원에게 약속하는 바람에 14명에서 15명 의원들의 표를 몰아주는 일도 있다. 원내대표 선거할 때 몇 개월 전에 주호영이 원내대표 선거를 할 때 장제원 의원한테 본인이 먼저 가갖고 저 원내대표 시켜주세요. 저를 원내대표 시켜주시면 홍준표 의원을 바로 복당을 시키겠습니다. 조속히 복당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장제원 의원한테 얘기를 해갖고 그때 당시 홍준표 의원이 이 14명, 15명 의원들한테 그래 주호영 원내대표 시켜주자. 이렇게 해서 주호영이 원내대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홍준표 의원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장제원 의원한테 약속하지 않았냐? 원내대표 시켜주면 홍준표 의원 복당시켜주겠다 하고 그래서 14명, 15명 의원들 표를 모아줘서 본인 원내대표 됐잖아. 그런데 이 약속은 없어진 거죠. 거짓말을 한 거죠. 원내대표 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원내대표를 할 때 수석부대표로 발탁한 일도 있으며 처음 주대표가 정계 입문할 때 내가 공천심사위원이었고 2007년 3월 이명박 박근혜 경선지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을 내가 이명박 진영에 합류하도록 권유해서 MB 시절 특임 장관까지 출세했던 분인데 이런 일도 있었는데 참으로 배은망덕하다. 아마도 그럼 왜 이러냐? 이렇게까지 홍준표의 도움을 많이 받아온 주호영인데 그리고 지금 원내대표가 된 것도 홍준표 의원을 복당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해갖고 이거를 복당 8일 해갖고 원내대표가 된 사람인데 왜 이렇게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냐? 아마도 내가 복당하면 TK 지역 대표성을 상실해서 자신의 내년도 당대표 선거에 지장이 있을 듯 하니까 내년 전당대회 이후에나 복당하라고 하는 얕은 꾀인 것 같은데 뻔히 보인다는 거죠. 야, 너 이러려고 하는 거지? 이러려고 내 뒤통수 친 거지? 저렇게 야당을 무능하고 무기력한 이중대 정당으로 만든 리더십으로 어찌 당대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글렀다. 내가 복당하나 복당 안 하나 이미 넌 글렀어. 이런 얘기죠. 주호영 당대표 이미 글렀어. 내가 복당 안 해도 넌 어차피 안 돼. 당원들이 용서하겠냐? 당원들이 용서치 않을 겁니다. 네, 율TV님
원내대표가 사기친, 죽기 전에 원내대표가 사기치는 걸 볼 수 있을 줄이야. 아, 율티비님이 야, 내가 죽기 전에 원내대표가 사기치는 걸 볼 수 있을 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원내대표가 사기친 거라기보다는 원내대표가 되기 위해서 사기친 거죠. 원내대표가 되기 위해서 장재현 의원한테 저를 원내대표로 뽑아준다고 하면 홍준표 의원 복당시켜 드릴게요 하고 원내대표가 된 겁니다. 원내대표가 되기 위해서 사기쳤다. 근데 원내대표가 되고 나서도 사기를 많이 쳤을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은 봐라, 지금 이렇게 야당을 최약체, 무능한, 무기력한 이중대 정당으로 만든 리더십인데 어차피 당원들이 안 뽑아줘. 내가 복당되든 안 되든 당신은 당대표 글렀어. 그런데 그런 말은 마음속에만 갖고 있었으면 되는데 함부로 내뱉은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래? 네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입 밖으로 냈네? 왜 냈을까요? 여러분, 정치가 참 무섭네요. 정치 앞에서는 사람의 도리도 인간의 정리도 없네요. 나는 사람의 도리상 약속도 했었으니까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봤나 보죠. 홍준표 의원은.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당 문제를 앞장서서 풀어줄 것으로 여태 착각했었습니다. 참 이런 걸 보면 홍준표 의원도 참 이렇게 좀 순진해요. 그렇게 속고 그렇게 배신당하고 했는데 그래도 좀 에이 설마 그래도 주호영이 나를 복당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 했었나 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주호영의 얘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홍준표 의원 복당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니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원래부터 뭐 주호영, 뭐 황교안 라인, 유승민 라인, 안철수 라인, 김종인, 그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추대를 한 게 김종인이에요. 김종인이 총알바지로 맨 앞에서 홍준표의 복당, 뭐 무소속 당선자들 복당을 막았는데 무소속 당선자들 복당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홍준표 의원이 복당이 안 되도록 막기 위해서 맨 앞에 있었던 사람이 김종인. 그리고 뭐 주호영이니 무슨 유승민계 의원들이니 뭐 김세원 전 의원이니 이런 사람들이 아름아름 돌아다니면서 유승민계 뭐 이런 사람들 모으면서 야, 지금 홍준표가 복당된다고 하면은 이 당을 홍준표가 장악하게 될지도 몰라 하면서 어떻게든 막고 있었어요. 주호영도 열심히 막고 있었어요.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뭔가 지금 당내에서 야, 홍준표를 복당 안 시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가 중진들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고 뭔가 이게 그냥 물밑에서 조용 그냥 홍준표 복당을 막다가 이게 좀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갖고 오히려 주호영이 물밑 작업으로는 더 이상 홍준표의 복당을 막기가 어렵겠구나. 주호영이 보세요. 주호영이 깡다구가 있습니까? 배짱이 있습니까? 뭐가 있는 사람입니까? 점잖고 싸울 줄 모르고 본인한테 목물 튀는 거 싫어하고 흙탕물 튀는 거 싫어하고 뭐 그런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주호영의 스타일상, 정치 특성상 뭔가 욕먹는 거 잘 안 해. 뭔가 총대 매는 거 잘 안 해. 그런 주호영이 오픈을 할 정도로 지금 뭔가 홍준표의 복당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다. 주호영이 물밑에서 어떻게든 복당을 막아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안 된다. 뭔가 뛰어본 겁니다. 야, 더 이상 안 되겠다. 일단 띄운다. 이 정말 샌님 같은 주호영이 홍준표의 복당을 드러내서 막는 제스처를 취하게 된다고 하면 무지 욕먹을 걸 알겠죠, 본인도. 그래도 정치를 그렇게 오래 한 주호영이 모를 리는 없어요. 주호영은 안다. 내가 홍준표의 복당을 대놓고 막으면, 대놓고 반대하면은 내가 욕먹을 걸 알아요. 그걸 알지만 주호영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만큼 밀린 겁니다. 그만큼 밀려있는 겁니다. 그만큼 당내에서는 그래도 홍준표 의원을 복당 안 시키고 어떻게 선거를 치르냐, 이 말이 되냐. 바로 직전에 대선 후보를 했고 당대표를 2번이나 했고 원내대표도 했었고 이 당에서 이것저것 할 거 다 하고 그 많은 시간 동안 보내온 사람을 무슨 명분으로 복당을 반대하냐 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중진 의원들 중심으로 이런 압박이 들어오고 하니까 밀리고 밀려서 물밑에선 조용조용히는 못 막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주호영이 드디어 어떻게 보면 터트린 겁니다. 드러난 겁니다. 드러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호영은 이제 박 터지게 욕을 먹겠죠. 제정신이냐? 응? 무슨 명분으로 말이 되냐? 하나하나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서울, 경기 이런 데서 주호영이 누군지, 혹시 그냥 주호영이라는 이름을 말해주면서 혹시 여러분 주호영이 누군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세요. 한 10명 물어보세요. 10명한테 물어보면 10명 다 몰라요. 한 20명한테 물어보면 1명 정도 알까? 특히 저 같은 뭐 20대, 30대, 40대는 거의 모르고 그나마 좀 50대 넘어가서 정치에 대한 정치를 술안주거리로 얘기하는 정도의 연배가 있는 분들은 알까? 그건 모릅니다. 네, 율TV님, 홍준표가 주호영 믿었죠. 10년 넘게 형, 동생 하며 사이좋게 지냈었는데, 홍준표의 단점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같이 사리분별 정확한 줄 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홍준표의 단점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같은지 알아. 자기처럼 명분으로 정치하고, 그래도 국익을 위해서 정치하는지 알아. 참, 이게, 뭐, 문제라는 거죠.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은, 야, 정치판을 보면요, 가끔, 야, 어떻게 사람이 이러지?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와, 어떻게 뻔뻔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지? 그래도 믿었던 국민의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도 깜짝깜짝 놀라기도 해요. 아직까지도 저도 제 수준에서 세상을 보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홍준표 의원도 에이 설마, 설마도 아니죠? 설마라는 생각도 안 한 겁니다. 아니 당연히 이렇게 하겠지. 인간이라고 하면은 인간이 돼서 당연히 이렇게 하겠지라고 했는데 완전 뒤통수를 맞으니까 야, 씨, 이거 뭐야 이거? 이 말이 돼?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내가 거짓말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물밑에서 앞에서 하는 말 뒤에서 하는 말 다르고 이렇게 안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럴 거라고 의뢰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홍준표 의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이 정도 홍준표 의원이 속았으면은 이제는 이게 참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홍준표 의원한테 그래도 사람들을 좀 믿어주셔야 됩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포용력이 있고 그 사람들을 믿어주고 자기 주변 사람들을 신뢰해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이런 말을 당할 때마다 홍준표 의원한테 또 사람 믿지 마세요. 너무 사람 믿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참 이게 문제네요. 정말 열받았던 것 같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너무 열받았는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또 이어서 이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자, 주호영이 어떻게 했냐. 상임위원장 7개 무개념으로 통째로 넘겨주고 이 좋은 호기에 맹탕 국정감사나 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 못한 게 한두 개가 아닌데 국정감사에서 뭔가 얻은 게 없어. 어떻게 된 게. 천문학적인 적자 부채 예산을 짬짬이로 넘겨주고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공처악법 넘겨주고 경제억압 3법 넘겨주고 국정원 무력화법 넘겨주고 뭐 하나 막은 게 없다. 본인은 따뜻한 사무실에서 지내면서 이 추운 날씨에 애꿎은 초선들만 청와대 앞에서 벌벌 떨게 만들고 뭐 했냐 당신 원내대표로서. 추미애 국정폐학은 무소속까지 동원해서 국정조사서 딸랑 하나 제출해놓고 홍준표 의원에게도 부탁하러 왔다고 합니다. 홍준표 의원 무소속들한테도 와갖고 복당은 안 시켜주는 주제에 무소속한테 와갖고 국정조사서 이것 좀 사인 좀 해주세요. 필요할 땐 써먹고 아유 진짜 인간을 진짜 어떻게 됩니까? 이 찌질이들 진짜. 강 건너 불구경하는 무대책 야당 원내대표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지 의아스러운 세모의 전국입니다. 원내대표의 자리는 당을 이롭게 해야 되는 자리인데 이 원내대표라는 권한을 개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쓰고 있다 지금. 주호영은 대놓고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능력이 안 되면 이제 그만 내려와라.
네, 율TV님, 아무리 정치판이 썩었어도 원래 서로 딜한 건 자기가 죽을 일 아닐 정도면 지키거든요. 만약 안 지키면 정치판에서 매장 당하는데 주벌꿀이 그런 거 모르나. 이제 호영이랑 누가 딜함. 크크 하시네요.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원래 서로 딜하고 협상한 거는 어지간하면 지키는 게 인지상정인데 왜 그러냐. 이걸 안 지키면 아무도 이제 주호영을 못 믿는다. 이제 주호영은 끝났다. 왜? 주호영과 협상을 해서 들어줬어. 근데 자기가 얻을 거 챙긴 이후에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그럼 누가 주호영이랑 손잡고 일하나요? 이제 주호영은 끝났다.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제 끝났다는 것을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주호영은 안 그래도 끝났는데 이제 홍준표 의원의 복당을 막음으로써 완전히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임기를 끝으로 본인은 집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당을 민주당 이중대로 전락시켰으면 이제 그만둘 때가 되었습니다. 보다 못해 한마디 합니다. 더 이상 당을 망가뜨리지 말고 경상도 사내답게 처신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자답게 찌질하게 굴지 말고. 아마 홍 대표는 그래도 명색이 국회의원이고 하니까 저처럼 찌질이라는 직설적인 표현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속으로는 아유 이 찌질아 정정당당하게 하라니까 뭐 이렇게 까놓고만 해서 홍준표 의원이 몰랐겠습니까?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 국회의원들이 다 얘기해서 알았겠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 이분 얘기를 할까 말까 제가 고민하다가 뭐 제가 논평할 거리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김근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분 제가 지난번 방송 때는요, 이분 기억할 필요도 없다. 의미 없다. 이런 사람은 그냥 듣보잡이니까 치우자 했었는데 이제는 좀 기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분은 정치판에서 발을 못 붙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 사람이 선거에 나오면 이 사람 방해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식 정치판에 발 못 붙이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에서 매장시킬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매장돼야 될 사람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주호영 이미 끝났습니다. 찌질한 사람은 국민들이 안 찍어줘요. 찌질이로 낙인 찍은 황교안이 종로에서 완전 졌죠. 똑같은 꼴 납니다. 주호영 이미 끝났다. 주호영 정치생활 끝났다. 자, 김근식이라는 사람, 이분은 나중에 이분이 또 어딘가 출마한다고 하면 낙선운동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하기 싫은 것 같아요. 홍준표 무소속 의원님이 생각하는 정당은 배은망덕하지 않고 은혜를 갚을 줄 알고 의리를 중시하는 정당입니다. 홍 의원님이 주호영 대표에게 베푼 그간의 하해와 같은 은혜에 대해서 백골난방의 심정으로 결초보완해야 하는 의리로 똘똘 뭉친 정당입니다. 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국민들은 그런 조직을 조폭이라 부르죠. 이런 걸 조폭이라고 부르나요? 은혜를 갚을 줄 알고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들. 은혜를 갚을 줄 알고 의리를 중시하면 조폭인가요? 기본 아닌가요? 이분은 본인이 은혜를 갚지 않고 의리를 중시하지 않나요? 은혜를 입으면 그것을 갚는다. 그거를 조폭이라고 부른대요. 여러분은 그렇게 부르나요? 아, 난 의리 있어. 그러면 김보성이라고 하는 의리하는 김보성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있습니다. 이분은 조폭인가요? 은혜를 갚을 줄 알고 의리를 중시하는 사람들을 그런 조직을 국민들은 조폭이라고 부른다. 좀 희한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조폭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동의하기 어렵죠. 그래서 홍 의원님이 복당하면 국민의힘은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는 조폭스러운 조직이 되겠죠.
앞에 나온 이게 헛소리다 보니까 이 이후에 이것을 설명하는 모든 말은 헛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당연히 여성들이나 30대, 40대 국민들이 조폭동당 좋아할 리 없지요. 아니 지금 무슨 속이에요? 복당도 안 했어요. 무슨 앞뒤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분은 국어 공부부터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일단 이 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가고 이 뒤에는 뭐 조폭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성들이 은혜 갚을 줄 모르고 의리 같은 거는 안중에도 없는 사람들은 좋아합니까? 30, 40대 국민들과 여성들은 의리 없고 은혜 갚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럼 조직은 좋아해요? 보궐선거 앞두고 홍 의원님의 복당이 더더욱 불가한 이유입니다. 아, 무슨 희망찬란하게 황당한 얘기만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본인이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 없는 이유를 대언망덕이라는 말 한마디로 간명하게 입증해 주셨네요. 이 길고 장황한 얘기를 저는 그냥 한마디로 헛소리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완전 헛소리예요. 뭐 해석이 안 돼. 앞뒤가 안 맞아. 선거 앞두고 복당해서 힘을 합치자고요. 당연히 선거 앞두고는 최대한 세력을 끌어모아야지 선거에서 이기죠. 홍준표 지지자 표 필요 없어. 서울에 살고 있는 홍준표 지지자들은 국민의힘당 찍지마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지금?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돼지발정제, 배은망덕, 조폭의리 중시하는 홍 의원님 같은 분과 힘을 합치면 그나마 있던 지지율마저 떨어집니다. 돼지발정제 얘기를 했어요? 이거 거짓말인 거 이 사람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이 발정제 프레임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이 거짓 프레임을 김근식이라고 하는 지금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이 들고 왔어요. 조폭이라고요? 돼지발정제가 거짓말인 걸 잘 알고 있을 김근식이 이 얘기를 또 꺼내서 홍준표에게 프레이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양아치 아닙니까? 홍준표가 조폭이면 김근식은 양아치입니다. 이거 완전 생양아치잖아. 거짓말이잖아. 돼지발정제 이거? 돼지발정제? 홍준표가 하려고 한 거 아니죠? 홍준표 의원이 고등학교 때인가? 홍준표 의원의 친구가 이 돼지발정제를 이용해갖고 여자를 어떻게 해보려다가 실패했는데 이것을 내가 나중에 이 얘기를 들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막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본인의 자서전에 쓴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많은 현재 국민들이 이 돼지발정제를 갖고 뭐 홍준표가 여자를 뭐 성폭행하려다가 실패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호도를 해갖고 홍준표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이 돼지발정제에 대한 얘기를 이 김근식이라고 하는 민주당도 요새는 돼지발정제 얘기 잘 안 해요. 거짓말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김근식이라고 하는 국민의힘당의 당협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양아치죠. 거짓말까지 해서라도 홍준표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겠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거 나이 먹고 머리도 이렇게 하얀데 머리도 하얘신 분이 이렇게 양아치같이 나이값 못하고 뭐 하십니까? 거짓말이나 하고. 이런 걸 보고 사람들이 열받을까요? 안 열받을까요? 직원? 충고? 생각이 다른 얘기? 주장할 수 있어요. 거짓말은 아니죠. 지금 김근식 의원의 이 장황한 헛소리 할 수 있어. 뭐 조폭이니 뭐니 이렇게 해석하는 거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래. 뭐 좀 상태가 좀 안 좋은 사람이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봅시다. 그래, 앞뒤가 다 안 맞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응? 여성들이나 30, 40대 국민들이 은혜에 갚을 줄 모르고 의리 없는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이상한 얘기를 막 해요. 막 헛소리를 막 해. 그래, 맛이 좀 가서 헛소리 할 수 있어. 이거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이런 건 아니죠. 이건 아니죠. 이건 거짓말은 해서 안 되죠. 본인이 양아치인가? 생양아치입니까?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요. 선거 앞두고 오히려
홍준표와 힘을 합치면 그나마 있던 지지율마저 떨어진대요. 아니, 김근식이라는 사람은 지나가던 개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누군지. 그럼 본인은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데, 이건 뭐 듣보잡이라고 하기에도 그냥 먼지 같은 존재죠. 정치권에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홍준표 의원을 까서라도 뭔가 본인의 이 네거티브로 영향력을 좀 행사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오죽 뭐 할 거 없으니까 뭐 홍준표를 까면은 사람들이 기사도 좀 써주고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밖에서 배은망덕하지 않고 홍 의원님 은혜에 결초보온하는 분들 모아서 조직 꾸리세요. 복당을 기대하는 것보다 그게 빠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마지막 이 네 줄이 정말 클라이막스라고 보는데 이 두 줄은 거짓말이고요. 이 줄은요. 이게 무슨 얘기냐. 홍 의원님 은혜에 결초보온하는 분들 모아서 조직을 꾸리세요. 창당을 하라는 얘기죠.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 넘어갑니다. 가도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이 줄은 뭐라고 보냐. 김근식이 홍준표를 조롱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요. 논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조롱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홍준표 의원이 단독으로 창당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창당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없죠. 어차피 안 할 거를 김근식도 압니다. 근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뭐냐? 조롱하는 겁니다. 아, 우리 안 받아줘. 우리 안 받아줄 거야. 우리 못 받아줘. 당신 들어오면 지지율 더 떨어져. 하고 조롱을 하고 헛소리를 하다가 거짓말까지 하던 끝에 그러니까 딴 데 가서 알아봐. 복당을 생각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들이 막고 있어. 나 같은 듣보잡들이 열심히 막을 테니까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당 차려봐. 이렇게 지금 대도 않는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걸 본 많은 국민들이 열이 받죠, 여러분. 네, 율티비님, 의리, 은혜, 신이 지키는 게 조폭이면 애들한테 전래동화 읽어주면 안 되겠네. 애들한테 조폭대라고 양성교육 시키는 거 아니야. 조폭들 등에 결초본 문신하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렇게 네,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근식이 조폭들 등에 결초본 문신하는 소리 하고 앉아있대요. 저도 제 아이들한테 은혜는 갚아야 된다. 신의는 지켜야 된다. 친구들끼리 우애 있게 지내고 의리 있게 지내라. 항상 한창 지금 제 첫째가 7살이고 둘째가 5살이고 하다 보니까 막 요즘 막 싸우고 한창 싸우고 그럴 텐데 너네 형제끼리 우애 있게 지내고 나중에 커서도 의리 있게 지내야지 라고 하는데 제가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조폭처럼 너네 살아라 이러는 건가요 지금? 은혜 갚은 까치도 조폭인가? 조폭이 왜 나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말을 자기가 다시 읽어봐도 정말 황당할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을 거예요. 정말 욕먹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인지도를 올리고 싶나? 그런 느낌이 저는 듭니다. 자,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홍준표 의원이 조금 전에 이런 글을 본인의 페이스북에 또 올렸습니다. 하루에 3번이나 올렸어요. 당원의 입당, 복당 여부는 당원이 결정하는 것이지 몇몇 국회의원들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몇 명 사람들이 와갖고 뭐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황당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 다 필요 없다. 오케이. 홍준표가 딜을 합니다. 나의 복당 문제는 전 당원들이 투표로 결정해주면 흔쾌히 받아들이고 만약 당원들이 거부하면 다른 길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원 투표 해보자. 진짜 우리 당원들이 국민의힘당 당원들이 홍준표의 복당을 싫어하는지 당원 투표 해보자. 찬반 투표 해보자. 그러면 내가 흔쾌히 받아들이겠다. 아울러 지도부 신임 여부도 당원들이 지금 지도부를 불신하고 있으니 전 당원 투표로 재신임 여부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당연히 불신임으로 나올 가능성 저는 거의 100%라고 봅니다. 왜? 여러분 김종인이 자력으로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를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럴 만한 인지도가 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있으세요?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어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나? 오케이, 좋아. 당원들이 날 진정으로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투표하자. 그거 지킬게. 그거 따를게. 오케이. 이거 안 하겠죠. 왜? 이거 하면은 당원들은 다 복당하라고 합니다. 왜? 지금 국민의힘당 당원들 중에 차기 대권 후보 1위가 지금 홍준표예요. 되겠습니까? 당연히 다들 오라고 하지. 상식적인 당원들이라고 하면. 그리고 지금 지도부 김종인, 주호영 지도부 신임 여부도 지금 투표해보자. 너네 몇 표나 나오는지 좀 보자 한번. 이거 제가 볼 때 이거 당원 투표하면 박살납니다. 정말 당장 짐 싸갖고 집으로 가야 돼요. 주호영, 김종인은. 당원들이 선출하지도 않은 임명직 지도부가 활동한 지도 6개월이나 되었으니 이제 당원들의 신임을 받아야 이 중차대한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지휘하는데 정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당성의 끝물이라고 보는 거죠. 히말라야 우지 학생들이 일주일 이상 산 넘고 강 건너 어렵게 학교 가는 길을 다큐멘터리로 본 일이 있는데 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거는 진심일 겁니다. 율티비님, 저런 애가 교수란 게 더 신기함. 도대체 뭘 가르칠까? 은혜 안 갚고 양아치 내는 법?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학생들한테 야, 은혜 갚지 마. 은혜 갚으면 그거 조폭이 나는 짓이야. 너네 의리 있게 살지 마. 여자들은 의리 있는 거 되게 싫어해. 이렇게 가르치나요? 양아치 되라고? 의리 없고 은혜 갚을 줄 모르는 생양아치가 되라고 가르치진 않겠죠. 본인은 양아치일지 몰라도. 네, 슈퍼챗 감사합니다. 원래 사실 홍준표 의원이 본인이 무소속으로 당선이 된다고 하면은 어차피 황교안은 집에 갈 것이므로 그 이후에 바로 복당이 될 것이고 그러면은 내가 이 당시 미래통합당을 잘 추스러갖고 정말 수권 정당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진짜 확고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하는 정말 튼튼한 정당으로 내가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정말 의욕이 넘쳤었어요. 지난 4.15 선거 때, 총선 때. 근데 당선되자마자부터 갑자기 이상한 바람이 불면서 김종인을 데려고 뭐하고 하더니 지금까지 복당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미처 몰랐을 겁니다. 이것은 진심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참, 저도 사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최악일 줄 몰랐습니다. 지금 뭐 유승민계 의원들, 뭐 김종인, 주호영, 뭐 이런 류들, 뭐 김은식 이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고 이런 황당한 사람들이 지금 당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 당에 힘을 빼는, 국민의 힘이 빠지는 그런 상황인 거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